균형 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네,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, 즉 1월 31일까지 계속 유지하죠. 근데 이제 헬스라든지 커피숍 같은 곳, 다중이용 시설 조건부로 영업을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 여당 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법안들 속속 나오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은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이제 등판으로 서울시장 경선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이시죠. 권영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권영세입니다. 예. 그 먼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리두기가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계속 지금 2주 더 연장하는 건데, 예. 자, 조건부로 이제 다중이용 시설, 이용 시설 조금 이제 풀어주는 건데요.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고통 때문인데 정부의 결정 이렇게라도 좀 완화한 거 맞다고 보십니까? 예, 우선 그 여당에서 여러 가지 그 예.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.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예.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정부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이 방역도 해야 되고 또 예. 경제라든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상충되는 이익을 하기 위해서 예. 그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예. 여전히 세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태원에 그 상인분들을 면담을 했는데 네.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태원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9시가 지금 제한인데 9시 넘어야지 상권이 이루어지는 장사가 되는 예. 그런 업종들이 그 상당히 많습니다. 예.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 부분이라든지 예. 또 이번에 헬스장은 허용을 하면서도 샤워는 금지시켰는데 네, 샤워는 못 하게 됐죠. 예, 샤워 운동하는 데서 샤워하지 말라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지요. 근데 이게 목욕탕도 여전히 금지되면 모르겠는데 목욕탕은 뭐 진작부터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밀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의적이고 이렇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당 쪽도 그렇지만 야당에서도 예. 이제 이 소상공인들 이 손실 보상해 주는 법안들 발의하고 예.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예. 지금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예, 지금 예.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. 이런 그 피해 보상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우선 그 우리 야당에서도 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우리 최승재 의원 같은 경우 그 법안을 발의한 게 있고 좀 뭐 저도 공동으로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업 손실도 보상을 해주고 뭐 조세라든지 공과금 각종 공과금 뭐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이거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법안에 기본적인 기조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게 행정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를 본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뭐 정부는 지금 그 위로금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정부가 이 끼친 이 피해에 대한 사실상 보상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유는 이게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바로 그분들한테 손해가 간 게 아니라 일종의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 사회 충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손실을 요구를 하고 그분들은 그 손실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 겪는 손실에 대해서는 그 사회 전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의 뭐 보상 정책이라든지 위로금 지급 정책이 이런 기조화에서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이거는 피해를 끼친 데 대한 보상이다.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사람, 보지 않은 사람 나눠서 특히 피해 본 사람한테
이제 위로금이 아니고요. 이제 보상 차원이니까 예. 그 피해를 본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신 것이죠?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혹시 뭐 해외 사례가 좀 있습니까? 예, 뭐 해외에서도 뭐 예.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리고 예.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비슷한 기조로 음. 미국도 그렇게 뭐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. 그런 기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러면 아까 저기 예. 의원님 그러면 이를테면은 아까 그 이태원 쪽 찾으셨다고 예.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월세가 보통 한 뭐 예. 기본 적어도 500만 원, 1,000만 원 예, 한 대 예. 많지 않습니까? 예. 한 달에요. 예, 그럼 그렇죠. 이분들이 그러면 이만큼 본 액수만큼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예, 지금 뭐 보면은, 전체는 다 못 해주더라도 예. 뭐 예를 들어 절반 이상은 예. 해줘야 된다라든지 예. 뭐 한 90%는 해줘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끊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예. 그 상당한 정도로 의미 있는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. 관련해서 뭐 지금 요즘에 여전히 뭐 보편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고 또 아직도 지금 뭐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당한컨대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분,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분은 네. 이거는 뭐 그 포퓰리즘이거나 예. 아니면 본인이 무슨 선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선거용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. 뭐 물론 우리가 그 재원이 충분해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해도 또 이 특별히 피해를 본 분들한테 그 피해 보상도 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우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 직접 피해를 더 많이 본 분들,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이 되겠지요. 이런 분들한테 이 우선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이 코로나 초기에는 사실은 이분들의 피해가 아직 크질 않았고 또 갑자기 경기가 위축이 된 상황에서 처음에 보편 지급 형태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피해가 오래돼서 이제 이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좀 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입당 안 한다고 이제 확실하게 밝히니까 이제 원래는 뭐 입당 한 해 만에 그 조건을 보고한다는데 이제 아예 이제 조건 없는 출마하겠다 선언했습니다. 이분 뭐 당장 뭐 내일 당장부터 뭐 시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경쟁력 어떻다고 보십니까? 그 오세훈 후보는 뭐 그 경력이라든지 그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뭐 당연히 주요 후보 중에 하나인데 그 지난번에 조건부 선언을 출마 선언을 해서 뭐 조금 실망했습니다, 솔직히.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다시 이제 출정식을 며칠 전에 한 걸로 언론에서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됐다,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사실 1년짜리 시장입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바로 시작을 뭐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오세훈 후보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 10년이 지나서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비판하던데요. 물론 뭐 10년 전에 서울시하고 지금의 서울시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. 뭐 그게 발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 더 엉클어졌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장을 저기 두 번이나 해도 뭐 다 8년은 아닙니다만은 두 번이나 했다라는 점이 아마 시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뭐 강점이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 권 의원님 그리고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3명 안철수, 오세훈, 나경원 포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방점이 어디 찍힌 거라고 보세요? 이 발언. 뭐 역시 그 당외 인사 우리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님하고 그 안철수
그 후보하고는 뭐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는 게 그 뭐 다 거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방점은 아마 안철수 후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. 저는 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. 동의한다는 부분이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. 근데 뭐 홍준표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분들이 당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게 중론인데 예. 지금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내지는 폭정을 막는 게 중요하고 폭정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여당을 상대로 해서 예. 우파 야권이 승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예. 점에서는 이 국민의힘 당 제1야당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다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뭐 당연히 뭐 우리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 중에서 하나가 이 최종 후보가 돼가지고 그 여당의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게 뭐 가장 좋은 거겠지만, 예. 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누구라도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은 이 안철수 후보 특히 이 안철수 후보가 우리 후보들하고 이 비교해서 네. 자신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공정한 이 경선 틀을 만들어주는 거가 네.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지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신데 예. 그 지켜보신 그 김종인 위원장 인재영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예, 뭐 저는 예. 그렇게 가까이서 일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네, 경륜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입니다. 네. 예. 뭐 비판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예? 비판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예. 비판이야 지금 뭐 예. 아침부터 좋은 얘기만 하죠. 뭐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지금 경선 전에 단일화는 뭐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? 뭐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. 예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. 이게 나눠져서는 그게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뭐 거의 상당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점에서 경선이라는 게 뭐 당내 경선이겠죠. 당내 경선 우리 국민의힘 당내 경선 전후를 불문하고 당연히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. 뭐 조금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승적으로 그 전체 우파들의 이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비 선거 준비 과정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즉 우리 당이 단지 이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단일화하는데 장애가 안 되는 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 단일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의 역할이고 의무지만 결국 뭐 그러니까 단일화를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는 안철수 후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자기 희생을 해서 조금 뭐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 단일화에 응해야 된다. 이게 우리 당내 경선 전이든 혹은 이후든 최종 선거 전이든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권 의원님 제가 지금 질문할 걸 좀 많이 좀 준비하는데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그 기회에 다시 한번요 연결해서 또 주중자사도 역임하셨고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얼마든지 불러주시죠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